누앙사에서 이제 그 입에서 수능 특강에서 생략된 부분을 좀 더 체크할게요. 일단 지금 보는 자료에서 첫 번째 이게 기한이 절신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은 기한이 절신.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끊는 듯이 하는 절신하다 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부정적 현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건 부정적 현실, 굶주림과 추위죠. 굶주림과 추위가 있어도 추위가 있어도 자신의 어떤 뜻,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우국충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는 우국충정을 잊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과오제는 임진왜란 5년이란 뜻이에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5년간 참전했습니다. 5년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회상이라고 정리할까요? 그 다음에 본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본사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일신이 여가있사 일가를 돌아보랴 해서 일로장수 노주분을 잊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자꾸 시대적인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일로장수, 노비죠. 늙은 노비가 어떻게 된다?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분수를 잊는 건데 분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 질서가 붕괴됐음을 암시하는 거죠.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양반도 몰라 그래서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군경가색이 나와요. 군경가색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죠. 한마디로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경가색은 직접 농사를 짓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자의 처지예요. 화자의 처지. 먹고 살려면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 소를 빌리러 가게 되는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1차 결과가 소 빌리러 가는 것이 그래서 1차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리러 갔더니 실패했어요. 2차 결과가 있어서 3차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농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소 빌리러 감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포커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주분, 군경가색 그렇죠? 농사 짓는 상황인데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가 없어서 어느 소로 관련농고라고 하는 분에서 플러스 여기다 할까요? 소가 없음, 소 없음 이렇게 체크하면 내용적으로 되겠네요. 자, 이제 소 빌리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차례대로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한기태심하야. 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보면 한기태심부터 체크 들어갈게요. 세모 쳐야 되겠죠. 가뭄이 심하다라는 의미인데 가뭄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적 현실, 먹고 살기 힘든 부정적 현실은 끝나지 않아요.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시절이 다 늦은지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열비에 도상무원수를 반만칸 대어두고 자 내리는 비 흘러가는 그 물을 반만 가다 두고
쇼한적 듀마하고 엄삼이 하나인 말삼, 그 부분이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만 가둬두고 해서 길 위에 근원 없이 흘러가는 그 물을 반만 가둬두고, 자, 쇼한적 듀마 여기서부터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쇼한적이죠. 네, 소 한번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 한적 듀마, 소 한번 빌려주마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큰 따옴표 매겨봅시다. 소 한적 듀마에서 소 한번 빌려주마에 소 한적 듀마 가로 닫고,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본에는 소 한번 빌려주마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요건 소 주인의 말이죠. 요 부분은 소 주인의 말이 있는데, 따옴표를 매겨두라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부터 대화체 전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체로 내용이 전개가 돼서 요것이 문학성이 높은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 한번 빌려주마.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엄삼이 하나인 말삼이라고 하는데, 이 소주인의 말은 진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요. 예의상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친교적 말하게요. 그냥 예의상. 오늘 날씨 좋네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묻는 친교적 말하기를 한 것뿐인데, 나는 굉장히 진지하게 들은 거죠. 수완적 주마 하는 부분에서 엄삼이 하는 말씀. 친절호라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유허유 달아가서, 자,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절하구나. 그래서 달 없는 밤에, 저녁 무렵이죠. 달이 안 뜨는 저녁 무렵에 허둥지둥 찾아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서, 이제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 있는 거죠. 문 밖에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하미를 양구토록 카운에서 큰 기침이죠. 큰 기침. 한글 해석으로 큰 기침. 그 다음에 아함이라고는 에헴이죠. 그래서 큰 기침 플러스 에헴 하는 헛기침. 에헴이라고 하는 헛기침입니다. 큰 기침, 헛기침도 한 거예요. 큰 기침과 함께 에헴 하고 이제 사람 부르는 거죠. 큰 기침 또는 에헴 이런 부분은 소주인을 부르는 거죠. 소주인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부르는 행위라서 직접 소 빌리러 왔다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소주인을 빌리는 행위. 이거 뭡니까?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죠. 요거는, 큰 기참 아미를 양구토록 했다. 그죠? 나오십니까 해서 이거를 뭘로 볼 것이냐 할 때, 요즘으로 치면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된다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아니니까. 근데 뭔가 소리는 내고 있는데 의사 전달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과 유사한 걸로 모의고사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큰 기침을 암을 양구토록 오랫동안 하온 후에 어와 귀 뉘신고, 거기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이죠. 자, 어와 귀 누구이신거에서 어와 귀 뉘신고 하는 부분인가요? 귀 뉘신고 하는 부분 큰 따옴표 매겨둡시다. 귀 뉘신고 큰 따옴표 역시 소주인의 말이죠. 마지못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염치없산 내옵내라 거기 있죠. 자, 염치 없는 에서 염치부터 할까요? 염치없산 내옵내라. 이 부분 큰 따옴표 닫고 요거는 시적 화자의 말이죠. 화자의 말입니다. 염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구분만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초경도 거인데 초저녁이 다 지나갔는데 초경부터 또 큰 따옴표 할까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네, 구분하자는 얘기죠. 초경도 거의 다 지나간데 기 어찌와 계신고, 겨신고, 네, 계신고, 겨신고까지 다뤄놨고, 예, 소주인이라고 할게요. 누가 얘기했는지 구분하자. 소주인과 시적하자 주고 맞는 말.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한. 자, 여기는 이제 체크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연년에 하는 부분 체크합니다. 해마다, 1년마다 해서 연년에 하는 부분이죠. 연년에 하는 부분, 여기서는 예, 밑줄 쫙 들어가세요. 네, 표표 치고 여기 체크해야 될 거예요. 구차한 줄 알건만한 해서 구차한 줄 알건만한 소 없산 군가에 해엄마나 맞삼노라. 예, 소가 없는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걱정이 많아서 찾아왔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왓삼노라인가요? 네, 왓삼노라. 해서 예, 거기까지 예, 따옴표를 닫고 네, 자, 요 부분은 첫 번째. 네, 첫 번째. 시적 화자는 네, 화자는 가난하고 앞에서 얘기해서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네, 소가 없어서 해마다 네, 해마다 네,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은 거죠. 해마다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업산 군가라고 시적 화자는 나름대로 이 화자는 해엄,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죠.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근심과 걱정일까요? 소 빌릴 걱정? 그것도 그거지만 네, 현실적으로 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네, 걱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농사 짓기도 만만치 않아서.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들어갑니다.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도 하다만한 해서 공한이나 공짜로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한이나 하는 이 부분도 다만 어젯밤에 거낸집 저 사람이 해서 건너집 저 사람이요. 네, 건너집 저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고 목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내고 해서 네, 수기치 예, 밑줄 치고 세모 1번 해볼까요? 네, 일종의 좀 뇌물이죠. 사용료겠죠. 수기치 아주 좋은 기름에 끓어내고 다음에 삼해주네요. 네, 삼해주 좋은 술입니다. 세모 치고 2번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론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세모 다음 하나 더 네, 은혜를 자 은혜를 하는 부분이죠. 은혜를 어이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이죠. 은혜를 네, 갚을런고 하는 부분이죠. 은혜를 요거 아니죠. 네, 갚을런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부분이 시작이 되죠. 이제 거절하는 건데 아무튼 수기치하고 삼해주는 네, 소를 빌릴 때 소 사용료의 성격이 소사용료 예, 소사용 대가라고 할까요? 소사용 대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소사용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용 그죠? 네, 소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 대가의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는가 해서 이 은혜를 하는 부분부터는 좀 달리 체크할게요. 그래서 내일 주마하고 내일 빌려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주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큰 언약을 했거든. 그래서 언약을 했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 미안하니
그죠? 네. 시리아기 미편도 체크합시다. 시리아기 미편. 약속을 어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네, 그래서 사설 네모칸 쳐놓고요. 사설이 어려워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설이 어려워라. 그죠? 말을 하기가 어렵다. 어려워라.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가로 닫고 차례차례 또 체크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요 전체적인 맥락은요. 요 전체적인 맥락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소 빌려주기의 부탁을 거절을 하는데 완곡어법, 간접적으로 완곡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완곡어법인데 그럼 부탁을 거절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미리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어기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죠. 윤리적인 시적화자가 깜빡 넘어. 윤리적인 핑계에 해당이 되죠. 핑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화자가 완강하게 빌리지 못하는 거죠. 화자가 포기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윤리적으로 핑계에 대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핑계라고 하는 것 좀 그렇고 윤리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포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위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그러하다면 설마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헛먼덕 숙이 쓰고 칙없은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해서 설피설피 의태어예요. 네, 힘없이 터덕터덕 물러나오니 풍채적은 형용에 풍채적은 형용 밑줄 쳐두고요. 풍채적은 형용 초라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야. 초라한 화자의 모습. 그 다음 개가 지칠 뿐이다 해서 개도 체크 들어갈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개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자, 개가 시적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켜주는, 그죠? 힘 빠지고 힘든 시적 화자의 모습을 부각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가 8번째로, 자, 9번째 체크할 거는 방금 본 부분. 방금 본 부분에서 필히 그러면 설마 어이할꼬 하는 부분은 큰 따옴표 매겨주세요. 그래서 그 큰 따옴표 매긴 부분은 설마 어이할꼬 하는 부분에서 요렇게 말이죠. 여기에서 소 빌리기를 포기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뭐라고? 풍채적은 형용이라고 되어 있죠. 실망감이죠. 풍채적은, 그죠? 풍채적은 작은 모습입니다. 풍채적은 모습. 요것도 체크해서 첫 번째는 화자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역에서 나타나는 심령은 실망감이죠. 실망감과 플러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실망감과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개가 짖는 거죠.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량함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각하는데,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화자의 처량함을 부각시킵니다. 이태준의 달밤을 보면요. 이태준의 달밤은 황수건의 초라함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잖아요. 달의 밝은 모습에서. 그래서 요거 같이 하게 될 때 컨퍼런스 할까요? 이태준의 달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까? 이번에 해서 달밤 부분에 보면 이태준이고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달밤의 배경인데 결말에서 시각적인 배경이
이런 처량함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통점이 있다. 배경에 기능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다음 와실에 들어간들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종조추창이라고 되어 있죠.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는 건데, 자, 와실부터 단어 뜻 좀 체크할게요. 자, 와실에 들어간들. 자, 와실이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 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달팽이 집은 결국 가난한 화자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또는 초라한 화자의 집, 박인로의 집을 나타낸다. 잠이 와서 누워시랴. 내적 갈등이 있죠. 북창에 비교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에서 무정한 대승이라고 되어 있고, 이 대승은 오디세입니다. 무정한 오디세는 대승은 네모칸 치고 이내 한을 도둔하다에서 플러스 한까지 볼까요? 한 세모 쳐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서예요. 그래서 요거 화자의 어떤 정서라고 봤을 때 대승은 당연히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감정이입이 사용이 되고 있다. 어떤 정서? 한의 정서를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종조추창. 한마디로 이 부분의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종조. 아침이 끝나다는 추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조 추창은 단어 뜻할까요? 아침이 끝나다라는 뜻하고, 추창이라고 되어 있죠? 추창은 계속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슬퍼함, 추창은요, 슬퍼하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만큼 화자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오디세 혹시 뭐냐면 이거 뻐국새예요. 뻐국의 다른 이름이 오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종조추창 계속해서 슬퍼하다라고 해서 이 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한에서 이 종조추창에다 화살표를 하자면 시적 화자의 한이 매우 깊어진다라는 거죠. 매우 깊어짐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한이 매우 그래서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거죠. 즐긴한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즐거운 농가 소리도 흥이 없어, 흥 없이 들려와. 그 다음에 한숨이죠. 세상의 정을 모른 한숨은 돼서 세정 모른 한숨. 그것도 체크할까요? 14번째. 세정 모르는, 세상의 흐를 모르는 한숨. 쭉 밑줄 치고 요거에 관련된 표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거. 첫 번째는 세상의 각박한 인심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 이후에 민심이 흉흉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각박한 인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한자성어 바로 염량세태. 뜨겁고 서늘한 것이 빠르게 바뀌는 염량세태. 실망감이죠. 아껴온 저 소비 본임도, 아껴온 저 쟁기와 벼의 빔도 좋구나.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게 갈려만. 소가 있었다면이죠. 소가 있었다면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려만한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흰 벽에 그냥 농기구가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춘경도 거의 거다. 춘경, 봄농사 시즌도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춘경도 거의 거다. 봄농사 시절이죠. 봄농사 시절이 다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봄농사를 짓지 못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봄농사 시절이 다 지나갔다 라는 얘기죠. 후리쳐 더뎌주자라고 해서 요걸 통해서 봄농사를 포기한다라고
봄농사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 봄농사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농기구를 던져두는 거죠. 농기구를 던져둔다. 또는 네, 벽에 그냥 걸어둔다 라고 해서 농기구를 던져두는 이 행위는 봄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원인인가? 아니죠. 이것이 표면적으로 있지만 이면적인 원인은 이미 앞부분에 있잖아요. 한숨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면적인 원인은 네, 소 빌리기 실패입니다. 소 빌리기 실패를 통해서 세상의 각박한 인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원인 두 가지입니다. 농사를 포기한 것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 표면적인은 농사 시즌이 끝나가요. 농사 시즌이 끝나가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소 빌리기를 실패한 것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봄농사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그 의지를 더욱더 갈고 닦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네, 유교적이고 이상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살겠다고 농사 안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마무리했어요.